반갑습니다. 차트부로 김군이고요. 오늘은 스토캐스틱 방법론 7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무엇을 공부할 거냐? 먼저 타임프레임 연계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타임프레임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타임프레임의 연계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작게는 초부터 길게는 월봉까지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시간대가 있고요. 이 시간대들은 서로 얽혀서 상호작용을 해요. 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세 가지 스토캐스틱은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복합적으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는 차트 시간의 기준에서 1시간이면 1시간, 일봉이면 일봉 이렇게 이 기준 안에 있는 대자, 중자, 소자 이 기준 안에 있는 대자, 중자, 소자 이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거고 당연히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시간대가 다 차트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 대자, 중자, 소자에 이 다양한 파동들을 다 복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1시간 봉에서 자, 이렇게 대자가 있고 이렇게 중자가 있고 이렇게 소자가 있죠. 근데 일봉에서 보면은 이 큰 하나의 파동이 이제 소자가 되는 거죠. 일봉의 소자. 1시간에 대자는 일봉의 소자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타임프레임을 연계할 때는 이 우측 위에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좌우로 나눠볼게요. 이 기능은 트레이딩 뷰에서 프로 버전 이상을 결제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결제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 모양을 다 기억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차트 창 자체를 2개를 켜놓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레이아웃 차트에서 우측은 일봉으로 좌측은 12시간으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일봉의 스토와 12시간의 스토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우측에 있는 일봉의 중파동이요. 좌측에 있는 12시간의 대파동과 같고요. 우측에 있는 소파동의 움직임이 좌측에 있는 12시간의 중파동과 같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이 일봉의 한 개 캔들은 곧 12시간의 2개 캔들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일봉 10개 캔들이 곧 12시간에 20개 캔들이랑 흐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 물론 12시간에 20개 캔들이 이 종가의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타내 주긴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캔들 10개를 평균 내는 일봉의 166 중파동이 20개를 평균 내는 12시간의 대파동이랑 20, 12, 12 대파동이랑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12시간의 중파동이 6시간의 대파동에 그대로 나타나고요. 12시간의 소파동이 6시간의 중파동에 그대로 나타나고요. 6시간의 중파동이 3시간의 대파동에 그대로 나타나고요. 6시간의 소파동이 3시간의 중파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시간을 또 반으로 쪼개면 이 90분이 되는데 저는 이 90분은 잘 활용하지 않고요. 1시간 내지 30분을 활용을 해요. 그러면은 자, 차트보로는 왜 30분을 활용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제가 일간
하루 내에 거래를 할 때 이제 쓰는 최소 프레임 기준이 30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30분 3시간 일봉의 이평선. 이 이평선을 가지고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눠서 이평선 배열을 보고 추세를 진단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타임프레임이 반씩 줄어들면 지저분한 이 파동을 그대로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 30분으로 이제 배율을 조금 더 높이면 이 지저분한 파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이 세 번째 말이 조금 더 어려운데 이제 쉬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3시간의 요 구간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30분의 대파동으로 보면요. 비교적 명료하게 파동을 그리죠. 고점과 저점이 다 확인이 되고요. 넓이가 다 보이고요. 자, 이런 구간 굉장히 지저분해요. 30분으로 보면은 비교적 명료하게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죠. 사실 이 타임프레임을 설정하는데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단순히 제가 썼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 프레임들을 잘 접목해서 뜯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시간대가 뭔지, 맞는 연계 제일 잘 되는 타임프레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타임프레임을 펼쳐서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 개념들을 알았는데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타임프레임을 연계하는 관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의 근거가 양방향으로 보여서 이제 분석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를 먼저 비교하면서 연계 분석을 해보고 나는 이제 두 개를 연계해서 분석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3개 타임프레임을 연계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활용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차트에서 2개짜리 분석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왼쪽이 3시간이고요. 오른쪽이 30분이에요. 자, 3시간. 비교적 이게 큰 추세가 되겠죠? 지금 3시간의 배열이 어떻죠? 정배열이죠. 30분의 배열이 어떻죠? 정배열이죠. 캔들이 이평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큰 추세도 상승 추세, 작은 추세도 상승 추세구나.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30분에서 지금 뭐가 보이죠?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30분에서 뭐가 보이죠?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30분에서 뭐가 보이죠? 다이버전스가 보여요. 이 다이버전스를 보고 숏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상을 달리 해야 돼요. 30분에서 다이버전스가 걸려도 큰 규모가 다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도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큰 추세를 돌릴 수 없다. 이걸로는, 이 작은 규모로는 큰 추세가 돌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단,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을 하겠죠. 단기적인 조정. 근데 어떻게 돼요? 오르잖아요. 다이버전스 거리고 내렸다가 오르잖아요. 다이버전스 걸렸다가 더 크게 오르잖아요. 이걸로는 큰 추세를 돌릴 수 없다. 큰 추세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반전의 모양을 만들던지 아니면 하락하는 하락 추세라든지 이래야 30분의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래 프레임을 보고 아래 프레임에서 큰 방향으로 상승을 보고 롱타점을 설계해야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을 활용하는 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큰 방향을 잘 판단을 하고
작은 프레임에서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타점을 잘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나서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매도를 봤어야 될까요? 지난 강의에서 다이버전스를 배웠을 때 정배열에서 추세가 꺾이려면은 적어도 고점을 크게 내린 쌍봉이나 혹은 다이버전스는 나와야 된다 그랬었죠. 여기도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져 있다가 고점을 낮추고요. 저점을 낮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여기서 컨펌 됐을 때 우리는 이 작은 프레임에서 잡은 이 매수 포지션을 매도를 고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큰 규모에서 이 반전 신호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큰 규모의 매도가, 큰 규모의 조정이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이 차트가 나오기 전부터 이 스토캐스틱을 강의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차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이 열려 있다. 다만 우리는 반전 신호가 나오면 판다. 반전 신호가 안 나오면 뭐겠어요? 계속 무한 상승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비라는 게 있죠. 파는 가격을 목표 삼으면 얼마나 나온다.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는 거지. 유동성을 통해서 유추하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저항대 있으면 그게 저항 고점이 돼서 손익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일봉 오더 블럭이 있었어요. 근데 추세가 상승이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뚫고 갔잖아요, 결국. 우리가 작은 프레임에서 타점과 손절을 설계해서 큰 추세를 먹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손익비가 길어지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큰 추세의 반전 신호를 기다려야만 우리가 올바른 손익비의 트레이딩을 수행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면은 저항대 분할 익절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항대 분할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제 본절 걸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종 익절 자체는 규모에 합당한 반전 신호를 보고 해야 된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3시간 중규모 다이버전스가 막 걸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3시간짜리 추세 근거에서 매도를 고려할 때가 된 거겠죠. 근데 우리는 매도 시점도 타임프레임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왼쪽 3시간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 이제 3시간짜리 조정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요.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모양이 다시 올라가면 팩이죠.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그려놓고 낮은 프레임으로 내려와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해당 민감한 구간에서. 왜냐? 이제 더 큰 프레임의 추세를 아래로 돌릴 여지는 작은 프레임에서 먼저 보여주니까요. 대파동이 이렇게 하락 다이버를 만든다. 이런 구간에서 고점은 높아졌지만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낮아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다가 다시 돌려서 내려온다. 이러면은 한 단계 위 프레임, 큰 프레임에 있는 거 아래로 돌리겠구나. 다이버전스 컨펌 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여기서 아래 잡아놓은 매수 포지션을 매도를 하던가 숏 포지션을 베팅을 하던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장기, 중기, 단기를 다 활용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배열이 어떻죠?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외봉으로 하락 가등하다 그랬죠. 심지어 과매도에 깊게 빠졌다가 50선에서 돌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후행성이라 돌리는 걸 보고 나면 이미 너무 늦고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대파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올라오다가 50선에서 돌리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다가 50선에서 돌리면은 깊게 빠지겠구나를 이 시나리오를 미리 염두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3시간으로 내려가 볼게요. 배열이 어떻죠? 수렴이죠. 중규모는 응축 중이구나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파동을 한번 볼게요. 수렴한 상태에서 과매도에 진입을 하죠. 응축 후에 과매도 진입 뭐라 그랬죠? 추세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그랬었어요. 지난 강의에서요. 볼린저 밴드 수축 후에 찍고 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평이 수렴 후에 과매도에 들어가고 이평이 다시 아래로 펼쳐지는 마당에 단기 프레임에서 뭘 봐야 되죠? 매도 타점을 봐야 되겠죠? 왜냐? 큰 힘이 누르고 중간 힘이 누르고 다 누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봐야 되죠, 매도를? 중규모 대파동 혹은 뭐 중파동 이런 것들이 최소한 다이버전스가 걸릴 때까지, 혹은 장기적으로 포지션 들고 가는 게 자신이 있다 하면 일봉도 역배열이니까 일봉에서 반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3시간에서 적어도 여기 컨펌 날 때까지는 매도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30분 소규모를 한번 봅시다. 이제 30분 소규모가 역배열이다. 계속 매도만 치는 거예요. 근거만 보인다 싶으면. 보면 히든 다이버 걸리고 뭐 주가는 낮아지고 스톡 고점은 높아지고 그냥 내리는 여지만 보이면 싹 다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령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낮은 프레임에서는 지지 저항 근거 잡아서 되돌림 나온다 싶으면 숏으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다 트레이딩을 가져갈 수 있어요. 큰 힘과 중간 힘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제가 후행성이 짙은 보조지표의 후행성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프레임의 근거를 가지고 큰 추세의 힘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지금 7강까지 오고 남은 한 강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많은 연습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석 도구고, 연습과 경험이 부족하면 안 쓰니만 못하는 도구가 되니까 많이 뜯어서 연구해 보시고 저보다 잘 활용하셔서 많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